2019년 5월 28일 포켓몬즈 한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거스트의 주력 시리즈인 아틀리에 시리즈의 신작에 대한 영상이었죠. 시기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는데 당시 상황은 루루라의 아틀리에라는 신작이 나온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러한 것과 별개로 라이자 일러가 나온 뒤 팬덤이 아닌 곳에서도 그녀의 허벅지의 소식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게임이 출시되기도 전에 피규어가 결정되고 팬아트가 쏟아져 나오는 등 기존의 아틀리에 시리즈에선 나오지 않았던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러 탓인지 우려한 측에서는 그래봤자 발매통이 이렇게 짧은데 뭐 퀄리티 좋은 게임 나오겠어? 거 상황이 그렇게 안 좋냐? 밤없나 시즌2가 나올 것이다 라는 여러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시리즈를 말아먹었다고 평가받는 밤이 없는 나라 2의 선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게임도 역해팔의 게임이었기에 이러한 우려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아틀리에 시리즈로서는 상상도 못할 관심을 받으며 출시된 아틀리에 시리즈의 신작 라이자 아틀리에는 초동 판매량 16만 장이라는 전렴 수치를 보여주면서 많은 게이머들 놀라게 했습니다. 전작 루루아의 아틀리에의 초동 판매량의 4만을 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2020년 4월 27일 이날 나온 2020년 3월기 결산 날씨에 따르면 거스트 브랜드에서 라이자 아틀리에 어둠의 여왕과 비밀의 밤이 재판매가 증가해 누적 판매량이 42만 장을 돌파하여 아틀리에 시리즈 최고 기록 갱신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대급 기록이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기록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이에 저는 제 생각을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라이자의 전작은 무엇이 하는 겁니다. 이거를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이게 루루 아틀리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작에서 리디 수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신 것 같아요. 전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 리디 수루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전작이라면은 좀 말이 되지 않는 몇 가지 모순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모순으로 옆가슴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디 수루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리디의 옆가슴에 대한 얘기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옆가슴과 허벅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논리가 맞다면 남성향을 강조하는 옆가슴이란 모습이 허벅지로 강화나 이미지 변경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쉬운 연금술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설명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두 작품의 연금술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알란드 시리즈 마지막 작품인 루루의 아틀리에를 놓고 리디 수루만 얘기해 본다면, 리디 수루의 경우 전작인 소피 아틀리에와 피리스 아틀리에, 요거는 이제 연금 가마를 이용해서 연금 가마를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금술을 변화시키는 개념이 있습니다. 큰 개념 보면 그렇다는 거죠. 총매제를 이용해서 연금술을 한다라는 개념이 전작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총매제 로 인해서 연금 퍼즐이 퍼지는 그러한 것은 리디술에 처음 도입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연금 가마에 의해서 제한된 규모를 가졌던 기존 소피나 피리스에 비해서 훨씬 더 쉬워진 연금술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팬덤의 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쉬운 연금술로 인해서 실패를 했다면 더 어려운 연금술 바뀌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거의 모순보다 더 큰 모순이 하나 있는데 바로 판매량이 있습니다. 먼저 리디 수루는 스위치판 버그 문제로 인해서 판매량이 좀 고전했던 것, 그것도 있지만 피리스 아틀리에 부진으로 힘들었던 초동 판매량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에이 발표 때는 리디 수루는 18만 장을 넘깁니다. 이 코에이 발표에서 언급될 정도로 중간 판매량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요. 이거는 소피 아틀리에를 코에이에서 발표할 당시의 판매량보다 만장이 더 좋은 기록인 거죠. 그러니까 리디 수루가 전작이 사실이라면 라이자 아틀리에를 바로 전작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루루 아틀리에가 나온 지 몇 개월 만에 낼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루루 아틀리에가 전작이라고 하면은 말이 되기 시작하는데, 라이자 아틀리에가 그렇게 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2019년 7월 13일 포켓몬즈 기사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프로듀서가 어떤 식의 얘기를 하냐면은, 루루의 아틀리에에 대해 말하자면 기존의 아틀리에 시스템을 가능하면 잘 녹여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최고의 것을 만들자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한편 라이자의 경우 최신작이기에 게임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부터 기획했습니다. 둘 다 기획할 때부터 거의 같은 시기였습니다만 라이자의 발표가 시간이 걸렸네요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루의 아틀리에가 전작이 되면은 어떤 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루루의 아틀리에에서 어려운 연금술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루루의 아틀리에는 깊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뭐 어렵다 그런 걸 떠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야 되나?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동영상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한 게 좀 날 거라 생각해서 이제 어려운 연금술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연금술이 이제 좀 판매량 저하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기에 쉬운 연금술로 바꿨다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경우인데 되게 어려운 퀘스트 진행이나 그런 게 있어요. 연금술만 포함된 건 아니고 연금술과 스토리 진행 그 외에 기타 여러 것들 그런 거 자체가 좀 어려워요. 대충 설명했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공략집을 볼 수도 있고 본인이 열심히 헤맬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시간 소요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자에서 지도 시스템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겠고 스토리가 좀 자세하게 적힌 것도 그러한 공략에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적어놓은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타이틀을 걸어놓은 허벅지와 관련이 있는데 이게 여성향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성향 게임이란 표현은 좀 이상하고 여성향이 가미된 게임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기존의 알라이언스 시리즈에서 진화한 형태로 좀 더 여성향 가미한 형태로 된 게 루르 아틀리아로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반동으로 나온 게 라이자 아틀리아니까 당연히 남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여성향이다 뭐 어려운 거다 어려운 연금술이다 그래서 이제 바뀐 게 아니고 루르 아틀리에가 너무나 판매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로 전작인 네르케 전설의 연금술사들과 루르 아틀리에 요 두 개가 예상치 못한 판매량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자 아틀리에 좀 급하게 나온 그런 게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루르 아틀리에 판매량 부진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본작 내에서의 좀 근거가 있는데 본작에서 스토리가 좀 짧은 그런 게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요소는 서브 스토리의 보이스가 하나도 없는 두 번째 개념이죠. 그것과 상인과의 대화. 상인과의 대화에서 보통 다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상인과 이제 캐릭터가 서로 상호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 게 없고 디테일에서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제작비가 부족해서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저 멋대로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